KMA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ATV 현안 진단입니다. 오늘은 의대 정원 확대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전문 직역의 인력 정책에 관한 다양한 직역의 현장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해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최근 인력 정책에 대해 공통된 경험과 고견을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한 이사님,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호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축사협회 전 이사 김재한 건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침의사 현종호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요즘 우리 사회는 일주일마다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이슈가 한 차례씩 환기되는 희한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치과대학 정원도 같은 현황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복지부가 2025년 치대 입학 정원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마치 저희 의과대학에 실시한 수요조사와 많이 닮아 보입니다. 치과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사실 이번 조사는 매년 복지부가 해오던 의례적인 조사이기도 하고요. 또 복지부는 매년 취업에 그 입학 정원에 관한 의견을 취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의사와 치과의사는 진료 영역이 좀 별개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도 조금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복지부는 이번 의대 정원 수요 조사와 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 조사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참고로 취업은 작년 2023년 10월에 치과의사들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치대 정원도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근거는 단순히 저희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아니고요. 정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미 2020년에 400에서 1,500명 정도가 과잉이고 2030년에는 최소 2,000명에서 최대 3,000명까지 그리고 2035년에는 무려 6,000명이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의료계의 그러니까 의사 인력 추계와 관련한 현상이라든지 통계의 부적절한 그 분석 또는 통계의 부정확성 이런 것이 매우 평행 이론처럼 좀 닮은 것 같습니다. 김재한 이사님, 인력 정책에 관해서 이런 갑작스럽고 비전문적인 그런 접근이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건축사의 정원과 관련해서도 최근 현황이 좀 어떠신지요?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1년 760명, 2022년 856명, 작년엔 무려 1103명입니다. 전국 등록 건축사가 17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인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출 인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국가전면 자격인 건축사 시험의 수준 저하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5년제 건축학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론 시험인 1차 시험이 폐지됐고 이론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고 있으며 2차 시험인 설계시험 3과목도 과목별 합격제로 과목당 5년의 유예 제도를 두어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인력 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복지부는 의견 제출과 더불어서 정책 수요에 따른 필요 인력, 그다음에 최근 5년간 학교별 입학생, 졸업생, 취업률, 그리고 기타 외국 사례 등을 통해서 그 사유와 근거를 소명해달라고 취업에 요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그런 교수학습 시설이라든지 미래에 투자받을 계획 등을 물은 의과계의 사례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복지부가 물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대 정원 확대를 위한다기보다는 그 현황 파악이 우선이지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취업뿐만 아니라 치과 대학들이나 치전원조차도 치대 정원 감축을 회신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취업은 이미 작년 2023년 12월에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치과대학 신설이나 증원의 요청에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와 교육부에도 치대 정원 감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이미 프랑스에서는 1983년에 2,700명을 감축해서 31%를 감축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도 미국은 무려 2,000명을 감축해서 37.8%, 약 40%를 감축한 경우가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1995년에 355명으로 11%를 감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치대가 너무 과잉이어서 그 치대들이 지금 미달 사태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은 치과대학 정원을 125명, 약 16%를 1차적으로 우선 감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 치과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좀 감축이 필요한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사 분야는 이런 정원에 대해서 의견 제출이나 수요 조사 절차가 혹시 있었는지요? 건축사 시험 그 일정이 2배수가 된 과정과 상황이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는 유일한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 정책이나 법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토부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시험 제도 개선을 당사자인 대한건축사협회 의견보다도 다른 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LH 사태도 분명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보다는 일방적인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국가 전문 자격인 건축사 자격시험의 1년 2회 실시도 단순히 응시자의 편의 제공과 인력 유출을 막겠다고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네, 다른 단체 의견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 의견이었을까요? 지금 저희는 원래 피카라는 3단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단체였는데요. 피카라는 단체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건축사협의회라는 그런 임의단체가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거에 대한 국토부의 그 태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아, 네, 인력이라는 그, 내지는 뭐 이렇게 그 시험 일정이라는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법정단체가 아니라 임의단체 의견을 더 참조한다는 그런 이해가 일견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치대정원 치과의사의 수가 현장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혹시 보시는지요? 실제 환자로서 국민분들이 받는 치과 진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잉 수요도 좋지 않지만 과잉 공급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치과가 늘어난다고 해서 치과를 개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치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없어도 될 병원을 계속 만들어야 하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치과 의사가 늘어나서 치과 병원이 늘어나면 집이나 직장 근처에 병원이 늘어나서 편하고 또 가격이 하락하니까 더 싼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오히려 진료의 질이 하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치과의 개원 비용이라던가 그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줄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치과 의사들은 환자를 더 많이 보거나 진료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과잉 진료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진료를 해야 될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더 많은 환자를 봐야 하니까 진료의 집중도는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질이 하락하게 되고요. 또 이 경쟁을 견뎌내지 못해서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덤핑으로 싸게 교정해준다고 환자 모아놓고 소위 먹튀치과한 교정치과 뉴스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수요 조절이 중요한 겁니다.
건축사 정원의 일방적인 증원으로 인해서도 또 이제 교육 현장, 그러니까 건축사 교육 현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이 건축의 현장이나 시장에서도 장기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될까요? 먼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5년제 건축학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는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입학정원제인데요. 그걸 통해서 정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법대도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입학정원제를 하고 있으며 배출인원도 법무부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5년제 건축학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신청대학이 인증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많은 실무 수련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실무 수련자들이 짧아진 3년의 실무 수련을 통해서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시험 자체도 일정한 점수를 받으면 합격이 되는 절대 평가 방식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증원의 배출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건축사 시험의 전반적인 수준을 격하시킴으로써 그 수준 저하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을 인증제를 하면 모든 대학이 사실상 인증을 받게 되고 실수련 시간은 짧아지게 되고 그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그걸 행정적 부담 때문에 절대평가를 자꾸 더 도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육이나 평가의 질은 자꾸 떨어지는 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 직종의 정원 또는 배출 인력의 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직종들이 자격증, 면허 등으로 제한되는 것과 연관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격과 면허와 관련된 인력의 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까닭과 또 향후 바람직한 방식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두 분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 직종은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비용을 들여 키워낸 전문 직종들이 경쟁에 매달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전문 직종의 질을 저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기분에 따라 좌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적 정서가 반드시 국민적 정책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치과 의사들이 과잉이라는 것은 단순한 저희만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습니다. 치과의 질이 저하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치과의사 과잉 공급을 견고하게 막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정치적 판단과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의 여론과 직종에 대한 예우가 먼저이지 싶습니다. 국가 전문 자격은 배출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자격 수준에 맞는 최고의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는 기본 인식이 필요합니다. 국가 전문 자격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격이기에 기본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자격입니다.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긴 시간 동안 엄격한 수련 과정을 견뎌내고 어려운 자격 시험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집단 이기주의나 카르텔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절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가 전문 자격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늘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정부의 탁상공론식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현장의 국가 전문 자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해야 진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전문직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과 면허가 부여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깊고 첨예한 영역에서 해당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더욱 발전시켜서 사회적인 이익을 증대하도록 장려하는 약속이고 법적 책임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이러한 영역의 특성은 한 사람의 국민이 젊은 청년 시절부터 투신해 평생을 거쳐
더 훌륭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집중도와 성실성, 탁월성을 기대하는 영역입니다. 역할과 기능이 속물적인 신분으로 왜곡되지 않는 한국 사회를 기대합니다. 오늘 현안 진단 좌담을 만들어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